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덕조입니다. 자, 석탄. 그동안 우리 에너지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을 했었죠. 또한 우리 산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동력 중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석탄이었습니다. 아직은 필요한데, 석탄 아직은 필요한데, 최근 이런 어떤 환경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가 바로 우리나라 1호 공기업입니다. 여기에 유정배 사장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를 도와서 오늘 도혜민 기자 같이 해주겠습니다. 네. 사장님, 참 원주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새벽 일찍 출발했습니다. 네,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대한석탄공사 어떤 회사인지 제가 1호 공기업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300여 개의 공기업 가운데 네. 1950년 11월 특히 한국 전쟁 중에 석탄의 생산과 증산을 위해서 설립된 1호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 70년 동안 저희 석탄공사가 약 1억 9천만 톤에 이르는 석탄을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 산업화에 지대한 이제 공헌을 했고요. 특히 이 석탄을 통해서 연탄을 생산을 하고 이렇게 서민 연료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짐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울창한 산림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장으로 취임하신 게 지난해 9월이죠? 네, 9월 3일입니다. 네.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네. 어떠십니까? 계획하신 대로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를 이야기하기엔 좀 이르고요. 네. 다만 이제 석탄 산업 자체가 지난 88년부터 정부에 의해서 소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30년 동안 쭉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석탄 산업을 지금 지탱하는 이 광업소가 지금 우리 석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세 개의 광업소까지 포함해서 이젠 5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석탄 산업의 이러한 이 조건과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 석탄공사가 먹고 살아야 할 방향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야 할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원칙을 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출구 전략을 만드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찾아뵙고 의견을 청취하고 소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우리 석탄 산업의 선두주자인 우리 석탄공사가 앞으로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정표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이 석탄공사의 앞으로의 비전 이런 부분들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현황부터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기자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석탄 합리화 정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떤 이제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이런 변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는 이 시대상이 반영돼 있습니다. 1960년대에 석탄에서 석유로 정부의 에너지 공급 정책이 급변하면서 석탄 산업은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엔 오일 쇼크로 석유값이 급등하면서 이 석탄이 대체재로 잠깐 주목을 받긴 했는데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연탄 소비가 급감하고 운영을 중단하는 탄광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탄광 지역 노동자 대책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로 하게 됐고요. 1988년에 말씀하신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이 실시됐습니다. 현재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한석탄공사의 성장과 쇠락을 압축해 정리한 리포트 보시고 오겠습니다. 지난 1950년 문을 연 대한석탄공사. 석탄 광산을 개발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 판매 등을 담당하며 국내 석탄 수급 안정화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된 지 69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석탄공사의 위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던 석탄 산업이 주춤하면서 석탄공사 역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981년 2,100만 톤이 넘던 석탄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어 1993년 절반 수준인 1,000만 톤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후 감소세는 점점 가팔라져서 지난해엔 100만 톤을 겨우 넘었습니다. 석탄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공사의 성장도 꺾였습니다. 지난 1988년 15,000명에 달하던 직원들은 2017년 기준 1,269명으로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광업소 역시 대폭 줄었습니다. 설립 초 9개였던 광업소는 현재 강원도 장성과 도계, 전라남도 화순 이렇게 3곳만 남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16년 폐업 문턱까지 갔지만 공기업 기능조정기관으로 지정되며 구사일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 채용과 신사업은 고사하고 현재 3곳뿐인 광업소 역시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대한석탄공사는 남북 경협을 돌파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석탄이 주요 에너지원인 북한의 경우 석탄공사의 기술과 인력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남북 경협의 발목을 잡고 있어 실질적인 돌파구 마련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네, 도혜민 기자가 석탄공사의 그 역사죠. 그걸 쭉 정리를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우리 사장님하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과거는 이랬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죠. 이 산업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근데 또 이게 석탄공사는 또 사람이 일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일자리도 상당히 또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또 기술도 중요한 거고, 그죠? 네. 그런다 석탄을 또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앞으로 해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연탄이라고 보통 표현들을 하죠. 네네. 연탄이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또 어떤 화력 발전소도 또 석탄도 떼고 하니까 그렇게 또 어떤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이제 석탄에 대한 이런 규제들이 생기면서 요거를 이제 일각에서는 친환경 때문에 이걸 좀 많이 다운시켜야 된다.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는 야, 이걸 좀 더 잘 만들면은, 그죠? 효율적으로 잘 만들면은 또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네. 얘기들도 분명히 해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석탄공사가 지난 70년 동안 주력해 왔던 국내 무연탄 산업은 이제 시장이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원이 감축되고 뭐 또 그에 따른 이제 원가나 이런 그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저는 3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내 무연탄 산업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런 노력은 지금 뭐 극대화된 상태거든요. 네. 다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적정 규모로 여기를 지켜야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에너지 안보라는 이런 측면에서 국내 무연탄 산업을 완전히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 운영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위기 시기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자립 에너지로서 국내 무연탄 산업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석탄 산업의 그 재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노력하고자 하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 남북 경협이 이제 본격화될 되기 직전인데요.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석탄 자원은 그 매장량이나 채광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의 석탄 광산 개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그 인력을 지원을 하면서 새로운 석탄 산업 분야의 그 발전 가능성을 그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탄이 지금 환경적인 요인, 특히 뭐 미세먼지나 그런 이제 탄소 배출의 원흉으로서 기후 변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이제 지목을 받고 있으면서 석탄 산업 자체에 대한 어떤 그 폄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어느 나라나 산업과 경제를 유지를 하려면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일정하게 그 기저 수요를 감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컨대 우리나라도 43% 정도의 석탄 화력 발전소의 그 전기 생산량이 그걸 받쳐주고 있고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도 한 3%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석탄 화력을 그 무슨 애물단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그 개발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한 어떤 이 청정 석탄 에너지를 어떻게 인류의 발전된 기술로 그 고도화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사가 이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수소 경제 에너지 이 분야를 예.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소가 전기 분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전기 분해 방식의 문제는 대규모 전기 에너지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역설적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 청정 에너지인 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더 지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갈탄이라는 석탄을 분해를 하면 그 수소를 무궁무진하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탄에 기반한 수소 에너지 생산 체계 또 그런 소비 체계 이런 생태계를 정부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석탄공사가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거기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 분야를 책임 있게 좀 진행할 수 있는 석탄기술연구소를 지금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해서 설립을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올 하반기에 정부나 국회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서 내년쯤에 본격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석탄을 이제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또 축소의 대상으로만 봤다고 하면 앞으로는 석탄이 그 이 기후 변화를 극복하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기저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꾸준히 여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석탄공사가 확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대한석탄공사의 사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정배 사장님 나오셔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은 석탄공사의 그동안의 이 인프라와 그다음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북한. 그러면은 석탄공사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동안에 이렇게 아까 리포트에서는 내려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계기도 충분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신년사 보셨어요? 네, 저희는 뭐 석탄 산업 종사자이기 때문에 꼼꼼히 이제 검토해봤는데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석탄 산업이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예. 그 북한의 발전소를 돌리는 아주 그 가장 결정적인 그런 에너지원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석탄 산업은 자립 경제의 척구 전선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그런 만큼 북한의 입장에서 석탄은 경제를 돌리고 수출을 늘리는데 매우 중요한 이제 그런 산업 분야죠. 따라서 저희 석탄공사는 이제 그러한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석탄 산업의 위치에 주목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북한은 지금 기술력의 한계, 또 자본의 한계 이런 거에 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 석탄을 생산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기술력인데요. 북한도 우리처럼 탄광이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하 소위 막장 밑에서 탄을 캐고 있고 자동화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캐고 이 운반하는 과정도 우리처럼 뭐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우리 지하 채광 기술은 그러니까 우리 석탄공사가 세계 최고인데요. 예. 이 기술력을 북한의 이 석탄 광업소와 접목을 해서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해주고 또 R&D도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북한의 석탄 증산을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네. 남북 경협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정 에너지원으로서의 그 석탄의 기술 이 부분은 사실 북한이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채광 관련한 기술을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석탄에서 가스를 뽑아낸다든가 또 뭐 이러한 기술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 그 남북이 서로 경제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앞으로의 그런 비전들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꼭 또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안전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석탄공사 내에서도.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 안전은 뭐 지금 그 모든 그 이 공기업 경영에서 최우선적인 그 경영 목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지난 70년간 석탄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그 사망 사고도 있었고 저희는 그분들을 순직자라고 이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즉 그러니까 70년간 석탄 생산 과정에서 축적된 그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체계, 관리 노하우가 굉장히 풍부하게 그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그걸 이제 매뉴얼화해서 책자로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작업 전에 특히 우선 작업 전에는 사전 점검을 해서 안전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현장에서는 수시로 광업소장 등을 비롯한 간부들이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일상적으로 꾸준한 안전 교육을 다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안전을 생활화하고 안전 감수성을 제고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뭐 위에서 강요하고 시켜서 하는 이제 안전 관리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문화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축적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특히 저희가 뭐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조직 관계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중앙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각각 현장에서 각 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예.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석탄공사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기업입니다. 이제 공기업의 역할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 기자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출발한 공사인 만큼 이런 그 어떤 지역 사회와의 그런 그 관계라고 해야 될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배 사장도 강원도 그렇죠? 강원도 감자바우입니다. 우리 그쪽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 유정배 사장께서는 강원도 출신으로 네. 강원 지역에서 줄곧 일해 오셨는데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그리고 강원도지사 시민사회특별보좌관,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면서 자타공인 강원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석탄공사와는 다소 먼 이력 때문에 취임할 당시에 석탄공사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의 역할이 지역사회의 상생인 만큼 이 상생은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평가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석탄공사와 강원도의 상생을 키워드로 한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석탄 산업이 강원도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만큼 대한석탄공사와 강원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석탄 사용이 줄고 대체 연료가 늘면서 석탄의 가치는 예전만 못할 뿐 아니라 산업 규모도 과거의 영광에 비할 바 못됩니다. 이제는 서로의 생존을 위해 상생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유정배 사장은 석탄공사의 역할을 사회 혁신가로 정의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 석탄공사의 운명을 바꾸는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유 사장 본인이 강원도 출신에 여러 활동을 이어온 터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석탄공사는 지난해 10월 사회적 가치 경영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좀 더 객관적인 경영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올해 1월엔 사회혁신팀을 신설해서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역과의 상생에 집중하고 있는 석탄공사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은 태백 장성광업소 제2수갱 리모델링, 올해 6월 가동이 중지되는 제2수갱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석탄공사는 러브콜 봉사단을 조직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탄봉사 활동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역사회와의 소통,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어떤 사회공헌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그 전통적으로 우리 석탄공사는 서민 연료인 그 석탄을 생산하는 공기업으로서 그 서민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공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탄 나눔 운동을 우리 석탄공사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고, 또 이것이 그래서 이제 민간으로 확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서민 에너지의 그 이미지에 기반한 연탄 나눔 운동은 지금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까 리포트에서도 이제 그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지만, 네. 우리 석탄공사는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공기업이긴 하지만 강원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또는 운명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또 지금도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그 폐광된 광산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강원도 지역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석탄공사의 노력들이 지금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 폐광 지역 재생을 위한 그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좀 접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공사에 오기 전에 그 열심히 해왔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은 뭐 준비 단계이긴 하지만 대략 올 상반기 정도 지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조금씩 그 성과를 나타낼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제 석탄공사 연탄,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에너지 빈곤층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그 활동을 하고 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네.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연탄을 떼는 그 가구 수는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약 그 15만에서 더 많으면 20만 정도가 예. 연탄을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놓여져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그야말로 에너지 빈곤층이고 석유나 가스를 뗄 수 없는 네. 이런 아주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이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그분들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석탄을 생산해서 또 싸게 공급하는 것이 저희 공사의 가장 첫째가는 목표라고 저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연탄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시민 단체 등과 협력해서 그분들에게 연탄 나눔 운동을 전개를 해서 올해만 해도 저희가 거의 한 1억 가까운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연탄 나눔 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이 연탄 나눔 운동은 그 연탄 나눔 운동을 하는 시민 단체들과 함께 앞으로도 꾸준히 연탄을 사용하지 않는 그 시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벌써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왔습니다. 올해 계획 좀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서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던 석탄공사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역 경제를 살려내는 휴먼 에너지를 생산하는 석탄공사로, 그다음에 남북 경협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경제적으로 담보하는 평화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대한석탄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몇 가지 제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신규 사업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국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본 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정부와 협력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고요. 대응팀은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또 석탄기술연구소를 내년에 설립을 해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래의 석탄 산업의 그 발전을 위해서 석탄 기술 고도화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아울러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하채광 기술은 더욱 발전시켜서 몽골이나 이러한 그 제3세계 나라들의 그 석탄 광산 개발에 협력을 하고요. 이건 물론 이제 ODA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협력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청정 석탄 개발 기술을 확보해서 석탄이 가장 우리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이러한 그 오점을 벗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술적 노력들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정배 대한석탄공사 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도현민 기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서민 에너지, 휴먼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평화 에너지. 이 세 가지 에너지로 이 대한석탄공사를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하면서 저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